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온 범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야기 시작해볼 텐데, 약간 여러분들이 로컬 이야기 궁금하셔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쩌면 저보다 조금 더 윤현석 대표님이 더 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서 저는 그냥 현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저는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해요. 로컬이라고 하는 곳은 저는 지역성인데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내가 만든 회사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브랜드가 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그것이 지속 가능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브랜드라고 하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있는 동네에는 목포거든요. 거의 약간 유효화 돼서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죠. 보시면은 동네에 뭐 사람도 없고요. 뭐 저도 처음에 약간 할머니들이 있는 약간 옛날 동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곳에서 지역을 약간 경주, 부산, 강릉, 제주처럼 먹고 살 지역 이름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두 그 고민하죠. 지역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은 곧 내 스스로가 브랜드가 돼서 나를 찾아오게 하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게 제가 목포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사업을 했었고 제가 사업한 회사를 야놀자에 매각도 하고 시리즈 A에 100억씩 투자 받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이니까 가능한 일들이었던 게 지금 와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포에 왔을 때에는 그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목포에서 공장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빌공의 함께 공자를 써서 비어있는 공간이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가치를 함께 쓰는 공간과 함께 같이 만드는 가치로 한번 만들어 가자라는 목적으로 공장 스스로는 기획사이나 투자사이지만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묶어가는 역할로 브랜드를 정의했어요. 혹시 이거 마스크 벗고 해도 되나요? 코로나 3번 맞았거든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는 이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지역에서 스타트업이 가능한가? 저희는 지금도 구성원이 14명이고요. 90%가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야놀자나 모노레스 같은 데서 근무하던 친구가 저희 구성원으로 와 있고요. 20, 30대 친구들이 메인이에요. 공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과연 공장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까로 시작해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이야기들은 제가 짧게 그냥 공장이 만들고 있는 브랜드를 좀 나열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벌써 3분 50초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은 말은 제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왔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목포에 왔는데 내가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나와 결을 같이 하면서 내가 바라는 실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지역에 없었어요. 그들은 약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무언가 얘기할 때 제 얘기에 약간 의문부터 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역으로 데리고 오자. 그래서 괜찮은 말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공장 일을 할 때 공장 직원들이 친구가 없으니까 또는 나랑 비슷한 친구들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 데려오기 위한 플랫폼이었고 괜찮은 말은 이곳에서 약간 사회적 경제 혁명을 목표화하면서 공동체 여행과 교육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회수한끼라고 하는 브랜드는 저희가 채식 식단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지역에 오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약간 고기랑 해산물은 많은데 저 좀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그런 가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상화를 했고 최근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3배가 늘면서 요즘은 좀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건강한 식단을 식사와 케이터링, 상품, 굿즈 이런 식으로 많이 팔고 있고요. 최근에 좀 연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포에 처음 왔을 때 만든 여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에요. 40년 넘으니까 막 진짜 그냥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치해놓고 있다가 거의 한 5억 정도의 이제 매입과 인테리어비를 들여서 최근에는 아예 스테이를 새로 열었고요. 요즘에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또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같은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요. 반짝반짝 일반지라고 부르는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제주에 갔다가 목포에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괜찮은 화 같은 것도 만들고 페스티벌이나 잡지, 의류,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과연 이 시간 동안 나는 과연 무슨 브랜드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브랜드를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어려운 게 너무 좋은데 나만 좋은 거, 너무 안 좋은데 아무도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쁘든 좋든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따라야지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힘이 따르고 지속 가능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낼지 조명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에 목표에 왔다 그랬죠. 2017년 왔을 때부터 보도자료를 냈어요. 2017년 7월부터 그리고 계속 내서 한국일보 1면에도 나오고요. 한겨레나 조선일보, JTBC, BBC나 타임즈, 그다음 다큐멘터리 3일이나 요즘은 NHK 같은 데도 나왔고 제가 좀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해서 레드카펫을 밟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과연 나는 무슨 브랜드일까? 여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과연 회사인가요? 개인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나는 과연 무슨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회사는 과연 무슨 브랜드일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브랜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좀 대기업 홍보팀에서 연봉 한 6,600 받으면서 아주 재밌는데 그때 이제 회사의 이름이 아닌 나는 없더라고요. 회사의 이름을 설명해야지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떼수건 앞치마를 만들어서 책을 팔고 전국을 다녀요. 인터뷰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조금씩 기억되더라고. 사람들이 떼수건 명함을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 종이 쪼가리 명함을 다 잊어버리는데 떼수건을 주는 그 명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름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강렬하게 인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관심을 줄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고민이 과연 내가 만드는 이야기가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로 컸고요. 그 다음에 제주에서 메아리별로 제주라는 걸 했는데 제주가 관광지 가니까 쓰레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팔아보자. 쓰레기들이 관광객들이 버린 거니까 관광객들에게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관광객들에게 이제 파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팔았죠. 쓰레기를 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진짜 이 쓸모없는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을 나니까 팔고 나니까 관심을 주는 것도 있는 거죠.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2주일 만에 KBS나 연합뉴스나 수많은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에 왔을 때 쓸 영상 자료가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게 스스로의 이름으로 가능한가가 그때의 실험이었어요. 그때 이제 연합뉴스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달린 댓글이었거든요. 보시면은 쓰레기 판다니까 뭐 이런 병 같은 레알 쓰레기를 7차원의 판에 미친 오호 아이디어 보소 물론 안 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악플이 엄청 달려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악플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가로준 어떨 것 같으세요?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약간 좀 또라이기가 있는 저 같은 사람 되게 좋아요. 관심은 되게 좋은 거예요. 뭔가 나쁜 관심도 이렇게 큰 댓글과 관심과 실시간 검색하고 순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어쩌면은 우리에게 나쁜 관심이라도 간절하게 필요하던 시기는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기에 내가 그것을 실력으로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텐트에 자면서 목욕탕 갔었거든요. 그럼 과연 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오래 했잖아요. 로컬을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지역성을 가진 브랜드를 만드는 걸 저 스스로를 약간 로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지역성을 가진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을 스스로는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과연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 그리고 쉬운 개념을 만들고 그것이 이슈를 만들어낼 방법은 없을까?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찾고 그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왜냐? 최악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막 아이디 열심히 짜가지고 신나게 막 검색했을 때 보통 막 고민하다 나보다 먼저 하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걸 자꾸 함정에 향하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화이트보드든 A4용지든 시각적으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요약될 수 있을 때 그때 드디어 내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실행한다면은 일정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예산을 확인해야지만 이 일들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서울 바뀌잖아요. 서울에서 오셨지만 제가 서울에서도 할 만큼 다 해봤지만 이쪽 동네는 또 달라요. 우리는 서울의 방식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서울의 방식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로컬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거고 그렇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그리고 나와 우리는 무슨 브랜드가 되어야 할지에 저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해요. 덕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덕질이 참 아이러니한 게 덕질을 정말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취미생활 한다 그래요. 그런데 덕질을 우리는 저는 브랜드로 하거든요. 사실은 사업은 덕질을 해야 돼요. 밤낮 없이 고민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그것들을 계속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덕질이 아니라 이걸 브랜드로 보고 그것들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고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가 참 어려운 게 나만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이 안 돼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진짜 신나고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고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멀어지는 것. 그때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의 이야기들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양념 쳐야죠. 제가 예전에 약간 고집부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거를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앞뒤만 바꿨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을 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차이에 우리 모두 관심이 있고 아까 얘기를 돈을 버는 걸로 연결을 하면은 저는 이런 거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어떤 콘텐츠가 될지 그리고 그걸로 한번 사람을 모아보세요. 정말 헐값에 주든 무료로 주든 사람이 이게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때 만들어지는 기회로 저는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씨부리고 있는데 그럴 만한 역량과 가치나 재능이 있는 친구인가가 모두의 의문사항일 것 같아서 제 얘기 조금만 드리면은 이야기 시간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괜찮아 마을 이야기를 지금 한 5년쯤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은 돈을 꽤 잘 벌고 있어요. 한 달에 그래도 이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기획이 한 달에 최소한 2천만 원씩은 꾸준히
보이고 순수익이 이거는 인원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00주면 남거든요. 왜냐면 탄환밖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괜찮은 말 이야기를 쫙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서 너무 좋은데 돈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아까 앞에 방식으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일단 드리는 쭉 간단한 얘기들은 괜찮은 말을 공공이나 사회적 매체들을 줄 때 하는 얘기예요. 전국일주 여행사를 했는데 전국일주 여행을 하면서 지구 한 2바퀴 돌 정도의 거리를 여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운 것은 어느 여행지, 광주에 가서 첨성대를 보거나 해운대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누구와 함께 어디를 여행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되고 그때 사람들의 노래를 줬을 때 어떤 노래, 어떤 음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그렇게 함께 누구와 노래하고 요리하고 불 피우고 별 보다가 잠드는 단 1박 2일의 순간만을 제공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1년을 넘게 만난 사람들보다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게 돼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됐어요. 사실은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사실은 이곳에 있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동의하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될까? 저는 사실은 그 얘기들이 되게 중요해서 그 얘기들을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관심을 가지는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여행사를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여행처럼 사는 하나의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됐고 제주에 가서 한량유치원을 열어요. 한량유치원, 한량이 저는 실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주하는 사람들이 유치원, 그러니까 처음 와서 무언가 배우는 곳, 실주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기획만으로 사람들이 홍보한 지 2주 만에 가득 들어올 정도로 사람들이 오고 돈을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단 49일 동안밖에 열 정도의 예산이 없었는데 이곳의 목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단 너네는 돈을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러 와야 하는 거죠. 그때 아까 함께 노래하고 요리하고 불 피우고 별보다 잠드는 날들의 순간들을 제공해줬어요. 노래를 거의 주기적으로 한 주 한 번씩 들려드리고 같이 바다를 보면서 쉬고요. 해외에 질 무렵에는 라면 같이 끓여 먹고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이 여행을 다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 코스를 제공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알아서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알아서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의 40명 정도의 숙소를 저희가 빌렸었거든요. 매일 거의 만실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 돈을 내고 와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갈까? 저는 그 생각들 하면서 이 공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목표는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치앙마이 가서 만들려고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 왔어요.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 괜찮은 마을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할 때 저희의 슬로건이었고요. 요즘은 이 괜찮은 마을 이야기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청년마을이라는 게 생겼죠. 저희가 제안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재밌으면이 목표였어요. 야 너네 그 공공에서 얘네들 불러올 때 그냥 취업할 사람 모으지도 말고 여기 지역에 살 사람도 모으지 마. 그냥 재밌게 놀 사람들 와서 알아서 놀게 하자. 우리가 한번 증명해볼게. 그냥 지역에 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재미있게 놀게만 해주면은 그 사람들 알아서 안 떠난다. 너네가 자꾸 피곤하게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개념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괜찮은 마을이라고 하는 모델을 집, 학교,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쉬운 상상, 작은 성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근해가지고 아주 작은 사회를 만들게 돼요. 그곳에는 빈집이 있었고요. 빈집의 장점은 뭐죠? 제한이 통한다. 어차피 비어있잖아요. 무상으로 빌려주세요 라는 말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몰랐는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적게 이익을 가져가라. 지금도 저희 아까 스테이 카세트 플레이어에 5억 정도 썼는데 저희의 실 자금은 1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굉장히 적은 금액의 뭐 이자 비용이나 임대료만 받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괜찮은 마을이 청년들에게는 뭔가 쉬어질 만한 공간과 기회를 주고 사회에게는 뭔가 이 친구들의 청년에게는 그런 걸 주고 뭔가 괜찮은 마을은 이제 뭔가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게 돼요. 집이나 학교나 이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엄청난 게 아니라 일하고 쉬고 무언가 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여행과 같은 공간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계해 놓고 한번 시작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두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3, 4번째 단계를 좀 넘어가는 중이고요. 그때는 이제 경제공동체의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왜 해드렸냐면은 결국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게 하는 방법을 주는 건데 저희는 막 옛날처럼 엄청난 방식을 제안하지 않고 요즘 그냥 저희가 화면만 주고 있는데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안서 쓸 때부터 있던 보도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꿈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괜찮은 마 같은 모델이 사실은 공공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모델이에요. 왜냐면 정부의 돈으로 청년들에게 놀고 먹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는 게 없어. 이런 모델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제안했던 거는 이런 모델이 있어야지만 변한다는 제안이 필요했고 그때 만들었던 보도자료 같은 형태고요. 그리고 그때 상상했던 이 약간 작은 가치관과 기업 문화처럼 공동체에도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돌아다니는 연구가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들고 뭐 이렇게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무엇이든 형질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거실을 공유하자 방을 따로 쓰고 따로또 가치를 추구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리고 따뜻한 밥을 나눠 먹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서 함께 그들에게 이 공간을 charge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먹고 놀고 일을 하는 게 전부 우리 공간이고 우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간들이 또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또 그 모델을 보고 또 외부에서 또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주라고 하는 기간을 만들어서 가상의 사회를 만들게 돼요. 이 6주 동안 우리는 없는 괜찮은 마을을 만들 거다. 이곳에 와서 쉬고 상상하고 작은 성공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낯선 사람들이 이 낯선 목포에 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주였으면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목포가 그렇게까지 메리트도 있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전국에서 왔어요. 지금은 잘 모르면은 약간 차마 같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여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단 쉬게 했어요. 쉬게 하는 게 명상과 여행, 그 다음에 어떤 심리 상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들이 쉰 다음에 무언가 좀 채워진 다음에 뭔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게라도 서로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주민들과 어우러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강요하죠. 주민들과 억지로 친해져라. 그리고 상상하는 것. 뭐 저희가 서울에 유명한 잡지 만든 뭐 컨셉트 같은 팀이나 여러 유명한 사람들과 빈집들을 섭외해서 그냥 환경만 주는 거예요. 저는 좀 강요하는 게 싫어요. 환경만 줬어요. 야, 빈집이 이렇게 멋있어. 엄청 멋있다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책자 보여주면서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노래 들어보고 만들고 싶지 않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먼저 만들자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비로소 마음에 열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걸 하게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무언가 생긴다는 건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게 지금 한 10일 정도 준비한 과업인데 10일 동안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상상했고요. 뭐 전시도 하고요. 주민들 사진 찍어가지고도 사진 전시하고 맥자도 만들고 앨범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지역에 있는 공간 사업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가지고 가서 노래도 불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를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불렀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같이 불러주는 거. 같이 사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실 신기하게 이 노래를 한 이틀 뒤만 못 따라 부르게 되는 정말 재밌는 일이 생겨요. 다들 서울에서 와서 서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에 가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콜레 같은 걸 뭔가 리패키징 하기도 하고 콩물을 리패키징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뭔가 폐타이어 많이 버려져 있는 걸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화과 같은 음료나 버터나 잼 뭐 아니면 이렇게 비누나 향수, 조명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제가 좀 넘겨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짧은 기간에 우리에게 자유롭고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만 준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어른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요구하는 걸 강요하고 왜 안 하냐 하면 마치 잘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대를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고 그들이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그렇게 무언가 모였을 때 작은 공동체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고 작은 사회가 되고 모여서 같이 창업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얘기는 뭐였죠? 그럼 브랜드가 됐을 때 어떻게 돈을 버냐? 그 얘기 했잖아요. 괜찮은 마을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학 모델을 표방하면서 공동체 교육과 여행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마이스 뭐 이러죠. 단체분들이 와서 여기서 공동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여행도 하고 또 일반인들은 저희가 이 트립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쉬면서 뭔가 하는 건데 매번 갈 때마다 반응이 되게 좋은 편인데 되게 고가예요 되게. 그리고 공장은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같이 한 분들은 저희 6개 있거든요. 저희가 뭐 코워킹 스페이스도 하고 뭐 식당도 하고 뭐 이렇게 괜찮은 마을도 하고 잡지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와 같은 걸 만들고 싶은 친구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고 저희가 그때 뭔가 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이야기를 활동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기록하고 컨텐츠화 했어요. 제가 목표에 처음 왔을 때인데 처음 왔을 때부터 영상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를 만들었거든요. 목포역에서 목적지 요진자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괜찮은 마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괜찮은 마을 처음이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어떤 레퍼런스도 없고 모델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고 우리도 괜찮은 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홍보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런 곳인데 여기 괜찮은 마을이 될 거니까 뭐 와볼래?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마을로 보여드리면서 편지를 땄어요. 그래서 이 영상 옆에 편지가 올라갑니다. 한 3분 정도 보내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에게 보여주고 싶은 지속 가능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무엇을 하고 싶냐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마을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생기는 이 어떤 영상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어쩌면은 계속 보여주는 거야. 서울에 있는 아빠에게
왜 우리는 괜찮은 마음을 만드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냐? 1분만 보여드릴게요. 아빠, 나 동우야. 난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 말고. 전에 내가 얘기했지? 빈집에 먼지를 걷어내고 물을 밝혀서 마을을 만들 거라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사실 처음 생각 같지만은 않아서 아빠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 아빠는 나 어릴 때부터 이번처럼 얘기했잖아. 회사 관두면 고향에 내려가 살 거라고. 아빠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에게 고향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 왜 아빠도 나처럼 젊을 때가 있었잖아? 나처럼 일 때문에 고민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순간들도 있었다는 거 다 알아. 그럴 때 아빠는 고향에 갔다며? 나 어릴 때도 시골 가려면 한 10시간씩 걸렸던 것 같은데.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서선 넘어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도착했겠지? 앞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 어귀에 들어갈 때 지나가는 아재들과 인사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아빠 살던 초가집에 들어갈 때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엉덩이를 토닥이며 들어가라고 밥은 먹었냐고 했겠지. 할머니가 푹 끓여주신 된장국에 밥 비벼 먹고 구슬방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밖으로는 또 어설프해한 새벽이나 밥 오는 소리도 들려왔던 것 같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다 보면 아빠는 또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아마도 씻은 듯이 나았던 걸 거야. 그리고 아빠는 도시로 돌아왔지. 돌아와서 회사를 다니고 또 엄마를 만나 결혼했겠지. 근데 아빠 그거 알아? 사실 나랑 내 친구들은 보통 고향이 없어. 우리는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지금 그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을 거야. 아빠 우리 옛날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같이 봤던 거 기억나? 근데 어떤 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청년들의 새로운 농촌 판타지라고. 맞아. 어쩌면 우리에게 그 영화는 여러분 영상에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비즈니스 하러 와서 브랜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랜드가 생겨나고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해요. 괜찮은 마을은 요즘 거의 매달 1.5배 정도 매출이 뛰고 있는데, 그 브랜드가 생겨나기까지 지나지만 한번 생겨난 이후에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괜찮은 마을을 만들면서 만드는 영화의 1호편인데, 어쩌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최고의 모습을 이 영화를 만든 그 시기에 있는 하지만 그것들이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만든 시기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최상급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저희는 그것이 우리의 이상향이다 정도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은 진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지난하게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뭐라고 먹고 살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 끝날 건데, 뭐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은 마을을 유료화하기 때문에 비슷한 브랜드들을 유료화하는 방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제주도의 디스커버 제주나 저희도 옷 같은 거 만들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이야기들이 다 활용되는 거예요. 아까 만든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을 저희의 보세로 넣고, 저희는 티셔츠 하나 팔아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씩 꾸준히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책자로 만들었던 것들을 또 외주로 해가지고 전라남도나 도시나 다른 곳에 있는 분들에게 책자를 만들어 드리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들었던 것들을 외부로 하는데, 다 영상들 저희 뭔가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막 저가로 다량하기보다는 좀 돈을 적당히 받고 좀 하나씩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포 같은 데도 만들고, 영상이 좀 많으니까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 돈을 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어쩌면 자꾸 브랜드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브랜드도 있지만 남의 브랜드도. 이게 이제 배낭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배낭만 있고 제품이나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블랙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펀딩을 했는데, 그때 2억이 넘게 펀딩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준 다음에 단순히 배낭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목포에 있으니까 목포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고 브랜딩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과 대작은 목포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저희가 찾고 싶은 로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면은 잘 팔리죠. 그리고 뭐 사진도 요즘 갤럭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가끔씩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생기면은 우리 돈은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도 행정안전부의 약간 2+1 느낌으로 야 괜찮은 말 하고 싶은데 괜찮은 말 하려면은 우리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꼭 열어야 돼. 괜찮은 말이 실제로는 운영비가 1.6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 외에는 잡지 만들고 페스티벌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목포까지 온 축제를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목포를 다른 개념의 지역성으로 보여주는 거죠. 재미없고 바닷가에 있는 뻔한 도시가 아니라 히치하이킹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시.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목포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열립니다. 결국에는 열린다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상상하고 브랜드로 만들어낸 다음에도 이것이 현실이지 않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서울 가가지고도 비슷한 형태로 지방에서 왔습니다는 이름으로 축제를 열어서 전국의 로컬을 서울로 보내가지고 투자자들도 만나보내드리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요즘 꿈꾸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얘기인데 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도 만들고 브랜딩도 했고 비즈니스도 정상화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궁극적인 꿈이 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빌딩 하나 또는 하나의 골목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생태계가 비즈니스로 운영이 되면서 이곳에 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유료이지만 공공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목표였던 좀 쉬면서 실패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작은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여서 지금 건물을 만들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들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뭐 핵심을 잠깐 설명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던 이유가 뭐 로컬이 궁금해서 또는 지역성이 무엇인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 저는 계속 생각하는 그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스스로가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브랜드로서 읽히고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이고 과거의 장사와 다른 흐름이 저는 로컬 브랜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것이 아닌 그 다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포의 이야기들을 짧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